항쟁의 기관차 12월호, 끝중 정책.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의 직권남용.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디올백 수수건과 김건희 일가의 양평공흥지구 양평고속도로 개발권 등 부정부패 비리 혐의 대부분은 윤석열의 과거 검사로서의 권력을 현재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등에 업고 이루어진 부패 비리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에 위배된다. 대통령은 공직 중에서도 최고위직으로 국가 권력이 최대로 집중돼 있는 만큼 공익실현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다. 윤석열이 거부권까지 동원해 김건희 특검법의 시행을 막은 것은 직권남용의 절정이라고 할 만하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소추안에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서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됐으며 박근혜 탄핵 선고 때 헌법재판소가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헌법 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원수의 공익실현 의무 위반 여부였다. 탄핵 소추안은 파면의 주요 이유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와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짚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실관저 이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은 대통령 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 정의직권남용 등 부패 행위와 불법 여부, 대통령 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 행위 여부 등을 비롯한 4가지에 대해 감사원에 대통령 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4가지 중 2개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결정하고 1년 8개월 만인 9월 1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해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한 16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건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임의로 감사 범위에서 부지 선정 관련 의사결정의 타당성 등을 제외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에 공수처에도 해당 의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사건에 대한 외압 등 또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은폐 의혹 국정조사기획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11월 초 공수처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수사팀을 정비하고 11월 20일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를 재개하면서 유재은 국방부법관리관을 보좌하던 이모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유재은은 경찰에 이첩된 최혜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관련 11월 6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혜룡 경정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이 뉴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하고 대일굴 종외교를 자행하는 것도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배다. 일본의 편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한 것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 대일굴 종외교는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2022년 12구 참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헌법 37조 1항에서 포괄적 일반조항적 의미에서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생명권을 위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윤석열 김건희는 이준석 한동훈을 밀어내고 비대위 체제로 바꾸게 하는 등 여당 대표 선출에 직접적인 당무 개입을 자행했다. 윤석열은 2024년 4월 민생토론회에 나서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 윤석열은 21세기에 구시대에나 있었던 관권 선거를 노골적으로 보여줬다.